우리 아이가 물이 바뀌어서 이렇게 심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아 아토피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후 6개월 전에는 이제 아토피라는 병명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아습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생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숙제는 이제 만성 경과를 보이고, 특히 이런 아기들은 이제 뺨이라든지 팔다리의 바깥 피부에 병변이 있는다든지, 조금 큰 애들, 한두 살 이제 지난 소아들은 접히는데 또 이제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증상이 이제 대칭적인,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고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다, 이렇게 증상을 보고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아토피다 아니다 이런 특별한 검사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특징적인 피부 증상을 보고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하거나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로 어느 정도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이제 관리가 중요한데, 아토피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하게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보습제를 바르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는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는데 땀이 차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차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나 운동을 좋아하면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원한 데서, 또 그늘에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집니다. 애기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 몸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어린 갓난아기들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피부염이 심할 때는 엄마들이 너무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거나 너무 멀리 이제 여행을 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릴 때, 감기가 올 무렵에 아토피도 같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더욱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주고 심신의 안정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거나 시골에 이제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물이 바뀌어서 이렇게 심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멀리 차를 오랫동안 타고 가서 애가 좀 피곤해서 그런 증상의 악화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기가 너무 간지러워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그 소양감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을 한다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두려움, 포비아를 갖고들 있으신데, 스테로이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이고요. 스테로이드는 강도가 있습니다. 세기가 있는데 약한 거부터 강한 거, 중간 이렇게 종류도 많고, 얼굴에 쓰느냐, 몸통에 쓰느냐, 외음부에 쓰느냐, 이렇게 또 구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규칙이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지키면 이렇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야 더 얘가 악화되지 않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 2세가 넘으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없는 아토피 피부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고, 좀 이제 호전된 상태, 또 꾸준히 관리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 없는 연고를 쓰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만 2세 이전에는 아직까지 스테로이드 없는 약물이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만 2세가 넘으면 스테로이드 없는 바르는 치료약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걱정하고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데 1차적으로 음식을 가리고 제한한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아토피 피부염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5세가 넘으면 제한식을 해도 제한식을 하지 않은 그런 군과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해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결론이고요. 한 5세 이전에, 그리고 또 이유식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좀 심한 그런 아토피 증상을 보인다면, 이유식을 시작할 때 그 계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시작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이유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진짜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지, 또 어떤 피부 발진이 돋는지 눈으로 보호자께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유식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시작을 해서 1, 2주 이상 경과를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유식을 추가를 하고, 그랬을 때 또 몸 상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한 가지씩 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음식을 이제 좀 가리는 거는 무조건 뭐 아토피에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가리는 거는 교과서적으로는 권장되지 않고요. 굳이 하나 찝는다면 계란 정도는 시작을 가능한 한 좀 심한 아토피 환자에서는 천천히 하라, 이런 가이드 정도는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 아이한테 영향이 있나요? 근데 엄마가 음식을 제한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토피 아기한테 영향이 있냐 없냐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아토피가 좀 있으니까 걱정을 해서 많이 음식 제한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양에 어떤 불균형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섭취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성인이 돼서도 발병을 할까 아니면 성인까지 이어갈까, 이게 걱정인데 아토피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일반적으로는 소아에 생긴, 그러니까 영유아에 생긴 아토피는 한 5세 전후로 한 반 정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어졌다가 물론 성인기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한 반 정도는 5세 전후에 관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좀 더 만성으로 이제 갈 경향이 있는데, 꾸준한 관리와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소아 청소년 아토피가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무렵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아무래도 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심해지는 아토피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와 아토피가 같이 올 수 있나요? 그게 사춘기의 어떤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부 스트레스, 그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치료는 아토피 피부염이 피부가 약하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약한 피부를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습제도 바르고 심신이 이제 과로하지 않게 스트레스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땀 안 차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는 이제 연고가 심하지 않은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특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이드하에 사용된다면 부작용의 빈도는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로 이제 적절히 쓰고, 또 만 2세가 넘은 소아의 경우에서는 또 스테로이드 없는 연고도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고, 조금 이제 심해져서 그런 연고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먹는 약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이런 면역 조절제를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외선 치료, 빗을 쬐는 그런 자외선 치료가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랑 먹는 신약이 나와 있습니다. 주사제는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 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사를 맞음으로써 이전에 경구 면역 조절제 같은 걸로 조절이 안 되던 그런 환아들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먹는 잭억제제도 빠르게 소양감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아주 좋은 그런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사제는 이제 생후 6개월 이후에 이제 소아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아토피 환자에서 허가가 되어 있고요. 먹는 잭억제제는 만 12세 이후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치료가 어려웠던 그런 환아들의 경우에서도 요즘은 이런 신약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 치료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시고 있는 환자분들은 피부과를 방문을 해서 이런 신약의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약이랑 주사제는 그러면 꾸준히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아토피 환자의 경과가 매우 다양합니다. 치료를 해서 좋아진 상태로 잘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증상이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계속 심해졌다 좋아졌다, 이게 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성은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아토피는 꾸준히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치료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완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가끔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완치가 되는 뭐 치료법이나 약이나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은 사실상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완치가 되는 약이나 치료법이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아토피 환자들이 다 그쪽으로 줄을 서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도 아직은 힘들고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는 거에 이제 목적을 두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과거에는 증상의 개선 자체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약들이 최소한 증상의 개선을 아주 획기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개선을 시키고 관리만 잘 한다면 거의 좋아진 상태로 완치에 가까운 우리가 근치라 그러죠. 근치된 상태로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치료 방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